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시간이 이어질 거고요. 베이스 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이 될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자리하셨고요. 또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포인트 빠진 2019선으로 장을 출발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시 2020선 위쪽으로 주가가 낙폭을 줄이는 듯 싶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2020선 붕괴가 됐고요. 어제보다 12포인트 하락,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 현대차군요. 1.7% 상승, 2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4월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제도 장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기아차 역시 오늘 1%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0.6%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 좀 약세입니다. 13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오늘 붕괴가 됐고 128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포스코가 계속된 약세를 보이는데요. 1% 빠진 3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도 일제히 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현대중공업 2.5%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좋죠. 0.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3% 오르는 반면에 KB금융은 1%대로 낙폭을 끊는 등 금융주 움직임은 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대로 빠지고 어제 LG그룹주가 이제 약세였는데 오늘장 흐름도 좋지 못합니다. LG전자가 1.7% 하락이고요. 지주회사인 LG 역시 2.6%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NHN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2.4%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막고 있고요. 간밤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모두 오늘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1% 오르면서 최근 들어서 화학주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주 오늘 좀 약한데요. 삼성중공업은 현재 4.6%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일본의 샤프사, 대만사가 합작한다는 소식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현재 시간으로 4% 낙폭을 더 키우면서 2만 6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가량 빠진 516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강보합 출발한 이후로 지금 약세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오릅니다. 36,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점상한가 갔었던 안철수 연구소 오늘 장 초반에는 14% 급등을 보이다가 지금 다소 좀 상한가가 풀린 모습이고요. 12.9% 상승 10만 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 2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일제히 약세인데요. 서울반도체가 4%나 급락하면서 2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어제 장에서는 1% 정도 올랐었죠. 포스코 ICT도 오늘은 2.7%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 밖에 SK브로드밴드, SFA도 1%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린데요. 인터플렉스가 1.4% 강합니다. 57,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반면에 골프존, 포스코, 캠텍 모두 1에서 2%대로 조정을 받고요. 메디포스트가 3.4%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7.6%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절반가량 주가가 되돌림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1% 이상 상승이고 위메이드도 한 1% 정도 오르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부터 봤고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코스피 쪽 봐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좀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뭐 현물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일단은 지금 지난번도 그랬죠.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갑자기 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급작스럽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요. 보시면은 지금 분홍색 색깔 이 부분은 이제 차익거래 매도인데
있는데 차익거래 매도가 지금 시장에 좀 출회가 되면서 단기적인 좀 충격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급작스럽게 좀 늘어나면서 이제 베이시스가 지금 악화가 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같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계약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늘어난다면 상당히 좀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연출될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거의 다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금 현물주 매도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관이 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죠. 근데 이제 전업종에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화학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전기전자 일부 종목, 그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일단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창고에서는 지금 대한항공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흐름은 그렇게 양호하죠. 근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 자체가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이 지금 그동안에 받쳤던 업종 자체,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많이 산 만큼 매도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LG 관련 그룹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급 악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뭐 SS조선해양 같은 종목들 일단 낙폭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한 리포트가 좀 좋지 않게 나옴으로써 추가적인 지금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바닥 국면이 좀 확인이 되는지,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 갭이 언제나 좀 메워질지가 앞으로 추가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키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는 뭐 해외 수출 네. 모멘텀으로 계속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쵸. 갑자기 이렇게 빠지니까 좀 사고 싶은 생각 드는 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요, 급락 아니면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아무 옆으로 기는 종목들은 시장에 인기가 없는 종목들이 그런 이름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거든요. 지금 21선, 그러니까 1차적인 지지선 역할을 했던 21선이 지금 갭으로 무너졌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이게 바닥권의 매수가 확인이 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로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누군가 좀 받아주는 흐름이 나올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싸다고 생각돼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저가 매수로 확인하시고 나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바닥 국면이 다져지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SK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LG와 하나케미칼, 호남석유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관에서 매도한 화학업종의 지금 매도 금액이 2조 원이 넘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주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유업종을 제외한 석유화학 업종 자체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충분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은행 업종은 일단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보험 업종이 오늘 일단 소폭이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좋지 않은 게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증권 업종의 하락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 기관이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그다음에 기관이 얼마만큼의 저가 매매,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좀 받아주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그동안에 좀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 시동을 걸었다는 것 자체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업종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은 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주도 일단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조정 시에는 좀 저가하면서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흐름부터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하락 전환이 됐고요. 계속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한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방위 산업주들이 들썩이고 또 이제 4월 1일, 11일 총선이 시작이 될 텐데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돌입이 됩니다. 관련주들도 좀 들썩이는 모습이거든요. 정태근 전문가 코스닥 쪽 봐주십시오. 예.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고요. 어떻게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어떤 하락 때문에 개인들이 체감한 어떤 하락폭은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515포인트 부근, 기술적으로 본다면 515포인트 부근이 한번 지지를 받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지 여부를 한번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지지 여부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누구나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코스피장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대외 변수가 좀 호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아마 좀 안정을 찾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515포인트, 1차적으로 515포인트의 어떤 방어 여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232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225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부담을 줬었는데 오늘도 유일하게 개인만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73억 정도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65억 그리고 기관이 5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의 매도가 부담, 오늘은 아침 쪽이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 반도체가 4.6%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J 쇼핑 1.8%, 다음이 1.1%,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가 지금 현재 1% 정도 현재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 중에서는 현재 네오이즈 게임즈가 0.4%의 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이 0.4%의 보합권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만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상황은 좀 더 안 좋습니다. 포스코 ICT가 2.7%, 성화이텍이 3.7%, 멜파스가 5%, 그리고 성 LST가 4%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하락폭은 좀 더 추가적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크루셜때도 마찬가지로 4.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CNK 이 종목은 상당히 좀 당부를 드렸는데 오늘도 6.3%였던 강세를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K컴퓨터 현재 그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그리고 그제보다는 조금 하락폭 그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3일 연속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번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 SNS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9일 0시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좀 본격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SK컴즈라든지 그리고 가비아, 오늘과 내일, 이루원, 필링크와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급을 하셨던 북한에서 발사 예정인 로켓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그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요런 연휴 때문에 남북 경협주보다는 방산주가 현재 조금 시장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코, 빅텍, 그리고 퍼스텍,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휴니드와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원전 테마들도 조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베트남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보성 파워텍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 무리기술 같은 종목들은 상승폭이 많이 조금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종목들 한 몇 종목만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관련주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큐로컴 그리고 지엔코 요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마젠이 미국 시약청으로부터 임상 승인이 있었고 난 뒤에 에이즈 백신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로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에이즈 백신이라는 어떤 임상 소식으로 인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될지 여부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가 현재 이틀째 현재 급등을 하고 있고 비센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3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한가에 간 종목이 또 있는데 최근에 SM이라든지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주가 흐름이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현재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점한가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이전에 그 JYP와 어떤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그 재공시를 통해서 합병에 대한 부분을 보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썸마까지 진입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개인 투자자들 분들 조금 우려가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오늘 좀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지건설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관리 종목 해제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열투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IT 부품 대형주를 분할 매수할 시점이다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님, 박스권 지속되고 있다. 쉬어가는 전략이 맞겠다. 관망 자세 취하자 하셨습니다. 같은 의견 주신 분부터 살펴보면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께서도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하겠다 하셨고요.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도 관방 심리가 여전하다.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겠다.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매수 관점 유지를 하신 거고요.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죠. 총 5가지 종목이 포트에 있으시고 오늘도 종목 변화 없으십니다.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수익권에 있고 대한항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의 등락을 기록 중인데요. 오늘 장 흐름 좋습니다. 팔지 않겠다는 의견 주셨으니까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포트에 있고요. 삼성테크윈이 10%, 또 이노칩이 9% 이상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현금 비중은 25% 유지를 하시고요.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셨죠. 30%를 이제 채우셨는데 수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 낮습니다. 현금이 70% 있으시고요.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채용대리는 포트의 변화가 좀 있군요. 두 종목을 매도하십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는 수익이 마이너스 6% 등락을 기록했는데요.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손절하시겠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DNA링크도 마이너스 4.9%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지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락앤락만 지금 현재 포트에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종목이 포트에 있고요. 현금 비중이 20%고 주식 비중이 80%시죠. 제이콘텐트리가 1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이고 그 밖의 종목들은 매수가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먼저 정영훈 팀장께서 제이콘텐트리로 1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의 삼성테크윈, 이노칩이 나란히 2위와 3위에 올라와 있고요. 박성희 전문가의 NC소프트도 7% 수익 내면서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204% 수익 기록 중이죠.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고요. 박성희 전문가와 박재민 팀장의 순위가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성희 전문가가 3위로 올라왔고요. 누적 수익률 10% 달성하시고 계십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봐주십시오. 네,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거래소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코스닥은 3월 내내 흘러내려서 1월, 2월에 수익이 많이 났던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해외 증시가 부진하고 특히 중국 증시가 안 좋습니다. 어제 상해 지수가 2%가 넘는 폭락을 했고 뉴욕 증시 역시 2일 연속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도 2차선을 간신히 지키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지수를 많이 올렸지만 중국 관련주들이 폭락하면서 실질 체감 지수는 1800선 내외로 느껴지는 장세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의 과감함, 당나귀의 인내심, 그리고 여우의 교활함인데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1월과 2월에는 사자의 과감함이 그런 베팅하는 능력이 필요한 장세였다면 지금은 여우의 교활함과 당나귀의 인내심이 필요한 장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돈을 벌기 힘든 장세일 때는 매매 금액을 대폭 줄이고 관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 고수들은 불리한 게임에 나서지 않습니다. 최근 오랜 조정으로 여러모로 힘든 장세인데 지금은 편안하게 관망을 하면서 차기 주도주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지금도 계속 확대하고 주식 비중은 계속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나귀의 인내심과 여우의 교활함이 발휘가 돼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최희용 대리께서는 두 종목을 매도를 하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DNA 링크를 자르셨는데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요. 락앤락 계속 들고 가시는데 이것도 또한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DNA 링크는 처음에는 수익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매를 짧게 끊어줬고요. 한국항공우주는 3만 원 지지를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요. 3만 원을 깨면서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락앤락은 32,900원으로 매수를 한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만 원 바닥을 찍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39,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9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흐름과 함께 특징주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1시간 만에 찾아온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힘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보다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2010선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전일 대비 22포인트나 빠지면서 2008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면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의 매수세에 이어가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 307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261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7.46포인트 하락한 512선입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수급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움직임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 둘 다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7억 원 정도, 외국인이 81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원 40전 상승한 1137원 선인데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요청에 우려해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고 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140원대를 테스트하는 시도도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 철강주 좋지 않은데요. 포스코가 1.4% 하락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0.8%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조선업종이 오늘 약한데요. 현대중공업 3.3%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7위부터 12위까지 모두 다 파란 물켜고 있습니다. LG화학 대장주 0.4% 빠지고 있고 삼성생명, 신한지주 0.6% 각각 0.7%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도 1.7%, 전체적으로 금융주, 은행주, 증권주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만이 체명 차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CJ 홈쇼핑이 2% 넘게 밀리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급락하고 있네요. 4.8%, 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3.7%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위부터 12위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어제에 이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4% 가까이 상승했고 급등했고 SFA가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1.3% 빠지고 있는데 어제 2.5%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1.1% 정도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신차 출시 효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4월에 산타페, 또 기아차는 5월에 K9을 출시한 예정인데요. 여기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담고 있어서 그룹주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0.3%, 대체적으로 각각 현대차 0.6%, 0.3%에서 0.6%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 은행 쪽도 약세인데요. 삼성증권이 2.5%, 대우증권이 3.7%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2.2%, 미래에셋증권은 3.3%, SK증권도 마찬가지로 3.3% 시장 대비 약합니다. 잇따른 수지 소식에 좋은 흐름 보였던 조선주 오늘 하락세입니다. 개인과 외국인도 매도에 나섰는데요. 현대중공업이 3.3% 하락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많이 빠집니다.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4% 이상 빠지고 있고 한진중공업도 4.5% 시장 대비 약합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로 최근 주가가 하락했던 철강업종 오늘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4% 시장 대비 약하고 현대하이스코 1.8%, 고려아연도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동부제철도 1.2% 시장 대비 약합니다. 다음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가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안철수 연구소가 안 원장의 정치 발언에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상한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14%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잘만테크부터 우성사료 각각 8%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오늘 3%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틀째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4.9% 급락에 이어서 하락세인데요. 대만과 일본의 제휴 소식이 여전히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26,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JYP 소식입니다.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6,460원까지 왔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JYP와의 합병 추진 보류 소식에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잠시 후 개장되는 중국 증시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 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 초반보다 분위기가 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코스피 2010포인트도 내준 상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좀 보니까 몇몇 화학주, 또 항공주, 자동차를 제외한 거의 전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일단 시장의 조정은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실 테고 분위기를 또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저점을 더 이탈해서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조정만 주고 또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아서 그대로 그냥 옆으로 기어가는 시장을 유지를 시키느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진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시장 자체는 대단히 약하고 체감적인 부분도 상당히 투자자를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시장 자체의 이탈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일단 그 이유로는 가장 큰 게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붕괴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밑꼬리를 다시 달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삼성전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타 종목들은 전부 매도로 대응을 해버리거나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종목들의 하락이 다 나오고요. 지금 종목들의 하락 형태를 보면은 기존에 하락이 많았던 종목들, 즉 앞에서 먼저 매를 얻어맞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폭이 좀 덜합니다. 대신에 그동안 흐름이 강했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종목들이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조선업종이나 아니면은 전기전자업종이나 이런 전형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이 다시 약세를 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순환 매도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장이 약세를 탈 때, 하락세를 강하게 탈 때나 폭락장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그것이 지금 연출된다는 것이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계속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은 완전 이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공략도 지금은 좀 애매한 요소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락장에서 쓰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는데, 그런 게 대부분 이제 많이 종목이 그동안 얻어맞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편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먼저 매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하락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가는 게 좋겠고요. 그런 업종은 주로 이제 화학 업종이나
아니면은 뭐 철강 업종이라든지 사실 시장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제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OCI 태ung, 대우조선해양, 메디포스트, 카프로까지 이렇게 5종목 있는데요. 봐주십시오. 네, 오늘 일단은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어제 상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연속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바로 또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약세를 탈 걸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반등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차라리 반전을 기다리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카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2%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이 종목을 많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생겼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는 그동안 흐름이 견조했고 잘 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서 약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를 지금 제가 기존에 강한 것과 그다음에 많이 떨어진 것을 같이 공존하는 형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은 하락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반전 포인트를 잡는 그러한 종목 쪽으로 매기를 몰아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포트는 지금 당장은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어느 종목으로 가셔도 지금 대부분 다 순환 매도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다들 하락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조정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반전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또한 대응 자체에서 어떤 약세의 흐름에서의 대응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차라리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인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장 개장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갔고요. 이제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네. 장 초반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흐름도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지금 1%대 하락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화학이나 뭐 철강 나름대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잘 버텼던 종목이 순간적으로 지지선이 이탈되면서 일단은 급락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했던,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었던 주식이겠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현대차가 지금 아직까지 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뭐 시장에 대해서 뭐 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장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계속 오를 수만은 없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아지는 게 좀 맞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셨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좀 보시는 게 좀 맞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될 때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0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10조 넘게 들어온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왔죠. 90억 달러, 그러니까 90억 달러라는 게 엄청나게 좀 많은 자금인데, 그런 자금이 지금 투자금으로만 유입이 됐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지금 뉴욕 시장도 그렇고 지금 유럽 시장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10월 달 대비 지금 30% 이상이 지금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 확인이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선진국 지수 자체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걸 좀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좀 양호하게 흘러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아무래도 지금 가장 먼저 조정이 시작되면서 지금 가장 먼저 악재로 좀 작용했던 게 유가죠.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
않냐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충격을 좀 받았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유가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류 방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방 6개국과 이란과 핵 관련 회담이 이제 내달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그동안에 우려가 되면서 유가가 좀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라면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한번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어느 정도 사람들의 빚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가중이 됐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화가 되는 시점엔 중장기적인 경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유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비행기를 써서 지금 농약을 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기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하향 안정화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시세가 이탈된다 그래갖고 우려를 좀 갖기보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의 한 50% 정도는 대형주를 좀 편입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 주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뭐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편입을 하신다면은 크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무리가 없는 지금 시점이다.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즐기시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들고 계셨던 분,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만 해 놓으시면은 현재로서는 우려보다는 기회를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돈도 많이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단기적으로 뭐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정태근 전문가 의견도 같으신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조금 저는 시장 좀 더 안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 시장 오늘 아침 조금만 그 전략을 말씀드릴 때만 해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저는 조금 2,000포인트가 이탈할 가능성도 조금 오늘 장에서요. 예. 오늘 장뿐만 아니라 내일 쪽까지 더 연결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유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확정된 뉴스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 증권 방송 보지 마시고, 국내 거 보지 마시고, 해외 쪽에 어떤 CNBC라든지, 뭐, 월스트리트라든지 이쪽으로 방송을 볼 수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조금 대외 변수에 좀 귀를 좀 기울이라고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S&P에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S&P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인 어떤 채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뭐 구제금 융설 같은 게 어제 나온 소식인데, 자, 일단 루머로 끝날 수 있는 소식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불씨가 조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성을 본다면은 왜 이런 부분이 신빙성이 있냐면, 자, 최근에 와서 어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 스페인이나 이제 포르투갈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긴축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와 반면에 조금 반대쪽으로 봤을 때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나 고강도 긴축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긴축을 달성을 하게 내가면서 어떤 구제 자금에 대한 부분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긴축만 아끼는 것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어떤 벌이 그리고 어떤 수입이 있어야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이 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빛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정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많이 아껴야 됩니다. 많이 아껴야 되는데, 많이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수입이 일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그 가정의 어떤, 가정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끼기만 하고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파탄이 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스페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스에 대한 얘기도 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추가 채무 조정 이 부분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천억 유로의 어떤 그 채무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1,300억 유로 정도의 추가 구제금융을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무 조정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까지 전염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억 유로 절대 그 2천억 유로의 어떤 빚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절반 이상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30년 만기 장기 대출로 전환을 시켜준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30년 만기 분명히 뭐 절반은 갖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30년 만기 인플레이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3% 정도 봤을 때 30년이 지나게 된다면 이 1,000억 유로의 가치가 30년이 지나게 된다면 지금의 가치로 본다면 200억 유로 정도의 가치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00억 유로를 다 안 감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깎아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재무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7, 8시쯤에도 나온 소식인데 그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무디스가 지금 포르투갈 은행들 한 5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왜 공교롭게도 이런 시점에 나와서 이런 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무디스 신용 그 평가회사죠. 그리고 S&P도 신용 평가회사죠. 추가적인 어떤 어떤 나라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그 타깃이 지금 현재 정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대외 변수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유럽 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자면은 국내 증권 방송보다는 해외 쪽이 CNBC나 어떻게 해외 방송 볼 수 있다면 꼭 그쪽으로 좀 시청을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장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말자는 말씀이시고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하자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사올 만한 종목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잠시 중국 증시는 오늘 어떻게 출발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볼 텐데요. 아직 연결이 잘 안 됐다고 하니까 오늘 사볼 만한 종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예, 오늘 사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오늘 제닉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이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낙폭이 과했던 종목이 뭐 많이 오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화장품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실적도 좋고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우려만 아니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유미팩이라고 하는 마스크팩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고체 덩어리 성질의 지금 마스크팩인데 해보신 분들은 좋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닉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홈쇼핑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높죠. 그러니까 지금 GS 홈쇼핑도 지금 방송이 좀 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으로 좀 진출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나온다라면은 그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닉 같은 경우는 45,000원 지금 현재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45,000원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체결되신 분들은 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42,000원이 이탈시는, 그러니까 61선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죠. 42,000원 이탈시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자리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고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지금 기간 조정만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큰 비중을 한 번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하셔갖고 일단 1차 매수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황을 보시고 2차 매수까지 좀 고려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맞겠다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모멘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중국에 진출한 우리 홈쇼핑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닉 같은 기업들은 그런 홈쇼핑의 제품을 파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도 물론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매출 비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스크팩, 특히 이제 홈쇼핑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추가적인 건 되게 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자체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팀장님 오늘 제닉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이 어떤지 오늘도 리딩투자증권으로 가볼 거고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지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가 연일 복병이죠. 어제 2.65%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 계속적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95% 하락한 2263.21포인트대 장움직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양해를 앞두고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양해에서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봤을 경우 하락 반전으로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았냐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고 시장에서의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는 전국 공격 순위 통계에 따르면 이제 경제 성장률 바닥을 1분기에 나타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2009년 11월 이후 공기업의 순이익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전일 중국 증시에 큰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공기업 순이익이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봤을 경우 기대하고 있었던 지지율이랑 이러한 긴축 완화 기조가 이어져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실망 매물 속에서 간망 심리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행인 것은 중국의 기업 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사채 수익률 또한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시금 일반 가계 대출 금리 또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조만간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간망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불안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본토 지수의 이러한 하락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 가운데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2250선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오늘 그럼 종목을 안 들고 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침 쪽에서 조금 가지고 왔었는데 예. 조금 말씀드리기가 불안하네요. 일단은 뭐 그 최근에 좀 대다수의 대형 수출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예. 자동차 업종이 현재 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내수주가 조금 힘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하나를 골랐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단체 급식 그리고 식자재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종합식품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의 한 52%가 그 단체 급식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뭐 내수주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1분기 그 실적이 조금 이 회사도 좀 긍정적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9% 정도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7%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한 146억 정도 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1년도에 리바트와 같은 합병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던 비용들이 이제는 조금 상쇄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자재 유통 부분에서 올해 한 40% 정도의 어떤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실적 그런 부분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조금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수급이 동반적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기관들이 9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매수한 시점부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어요. 자, 3월 7일부터 현재 매수가 들어왔는데 3월 7일부터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쌍바닥이 되겠죠. 조금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짝꿍댕이 패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N자형 반등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쌍바닥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데 길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21선이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제 그리고 그제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돌린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14,800원입니다. 그래서 14,8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21선 아래쪽인 14,200원의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15,500원에 한번 설정을 하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잡았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에는 11시부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